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28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긴 서두는 짧게 하고 선생님 앞에서 앞소리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주제 28 독립협회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 어제까지 어제는 우리 모의고사 봤으니까 그 월, 화, 수요일 동안 배웠던 96년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만 기억해보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96년 상황은 이전에 있었던 1895년도에 을미년이라고 선생님 설명했었죠. 우리 고종의 비였던 왕비였던 민비,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인한 그 속에 있었던 단발령으로 인한 을미의병, 이런 것들로 백성,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신변을 위협을 받은 고종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 그랬죠? 피신을 갔다 그랬죠?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피신을 갔다 그랬죠. 그런 상황을 네 글자로 아관 파천했던 상황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96년 상황. 그 상황에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독립운동단체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여기 독립협회 창립 보면은 여기 나오는 김옥균, 홍영식, 박영우, 서재필 이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바로 급진개혁파로서 갑신 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 되겠죠.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3일 동안 차지했지만 곧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던 그 주역들이 김옥균, 홍영식, 박영우, 서재필 되겠습니다. 이들은 갑신정변이 실패되자마자 바로 외국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망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인물인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듯이 정변 당시에, 갑신정변 당시에 여기 나오는 일본 육군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도 있고, 여기 조련국이라고 하는 임시사관학교에서 사관장을 치를 만큼 군사적으로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정변 당시에 무력 행동을 지휘하면서 갑신정변에 참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이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지 21번 같이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들어봅시다. 자, 여기 나오면 급진개혁파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급진개혁파들이 망명을 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뭘 봤냐면 많이 발간되고 있는 신문을 보게 됐죠. 신문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고, 신문을 통해서 신문물이 소개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신문을 발간함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신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파악하게 되고, 자기도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런 신문물을 소개도 하고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신문을 발간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되죠. 96년 상황입니다. 이미 95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을미개혁 중에 귀국을 해서 95년도에 귀국을 한 거죠. 그래서 중추원의 고문이 되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아와서 만든 신문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되겠습니다. 민간신문.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관영신문, 국가에서 만든 신문은 뭐였죠? 우리 1880년대에 만들었던 박문국이라고 하는 출판과 인쇄 관련된 기구에서 만들었던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죠. 자, 이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관영신문이라고 한다면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민간인에 의해서 발간된 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신문을 발간을 해서 선생님 앞에 얘기했었듯이 새로운 문물들을 조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한글로 적어서
한글로 적어서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했고, 여기는 또 그리고 영문으로도 영문판도 발간해서 지금 당시 조선의 상황이라든지 조선의 독립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국문판과 여기 나오는 국문판과 여기 있는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하게 됩니다. 미안해요, 쌤 좀 기침 좀. 여러분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다 가고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친 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있는 전날 저녁 8시에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서 쌤 지금 너무 피곤하고 목도 아픈데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죠. 쌤 목이 아파서 기침을 조금 했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지금은 미국에서 망명해서 돌아온 서재필이 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국한문, 국문판, 한글로 쓰여진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행을 함을 통해서 한글판, 국문판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 그리고 개화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영문판을 발간을 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나 조선의 지금 상황들 이런 것들까지 외국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지금 독립신문을 창간할 무렵이 96년 아관 파천을 일으키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아직 보지 말고 잠시만요. 아관 파천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 일단 이거 좀 지우고 빨간색으로 좀 적을게요. 자, 정부의 외세 의존적 정책에 반대를 하던 당시에 지식인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구락부, 정동 지역에 있는, 서울의 정동 지역에 있는 정동클럽, 정동구락부 소속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먼저 고종의 환궁, 고종 돌아와라, 러시아 공산에서 돌아와라 이런 거 외치면서 독립협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를 창설하는데 이 정동구락부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독립신문에 창간하였던 서재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하였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창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우리나라 힘 스스로의 자주 독립과 우리나라가 내정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립의 상징물이 필요하다, 독립의 기념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독립협회는 여기 나오죠. 여기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조선시대 때 청나라 사신들이 맞이할 때 꼭 지나갔었어야 되는 문들이었어요. 여기에 모화관이라고 있거든요. 이 모화관이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었고, 이 영은문으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영은문은 청에 대한 4대 외교의 상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을 표방하고 내정개혁을 표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은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립의 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영은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독립문이 되겠고, 여기가 영은문이 원래 있던 기둥이 되겠죠. 알겠죠? 독립문 건립이 독립협회의 첫 번째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도록 하죠. 자, 독립협회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독립문을 건립한다든지 아까 독립의 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면은 우리 갑신정변이나 앞에 있었던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나 18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 이런 것들 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렇죠. 그거는 싹 다 민중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독립협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때 신문제 폐지하자라고 하지만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던 조선 사람들은 신분제 왜 폐지해야 되지?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꼭 알고 깨우쳐야겠구나 싶어서 제일 첫 번째 강연에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식들을 알려주는, 신지식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고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강연회,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민중 계몽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자, 이때는 독립협회에 정부의 관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보수적인 정부 관료들이,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완용도 독립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자, 이완용 같은 고위 관료들이 이제는 독립협회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탈퇴를 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초기가 아닌 이제 후기, 완전 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후 시기가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부터는 정치적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정부의 외세 의존적인 정책을 비판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독립협회의 활동의 변화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민중 계몽단체에서 이후에는 정치단체로 발전하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치활동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여기에서 독립협회가 했던 첫 번째 활동, 단계가 아니라 활동이 선생님이 여기 적어두었던 만민공동회 되겠습니다.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민, 양반, 노비, 상민, 수공업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여서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강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민중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게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독립협회가 주체적으로 열게 되죠. 알겠죠? 밑에 보면은 우리 학습지 볼까요? 만민공동회의 활동 적혀있죠. 쉽게 말해서 민중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민중집회. 자, 이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된 데에는 밑에 배경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놨죠. 지금 러시아가 아간파천 상황이에요, 지금. 아간파천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위해서 군사 고문과, 군사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군사 고문과, 그리고 재정 고문을 파견하였으면서, 이게 고문을 파견해서 조언을 해주는 고문을 파견했다지만 이거는 내정 간섭을 위한 거죠. 그렇죠.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라,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조언이 아니라 완전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러시아가 자기들의 함대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했던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산에 있는 영도를 조차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한다는 걸 조차라고 하여. 자, 그리고 게다가 한러은행이라고 하는 거, 은행까지 설립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예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규탄해야 됩니다. 우리 러시아 의존적인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만민공동회 사람에 관련된 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만민공동회 활동에서 그 운동들이 중요하죠. 첫 번째, 자주 국권운동,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권을 되찾아오는, 국권을 회복하는, 국가의 권리를 확립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외세 의존적인 것이 아니고 자주적으로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자주 국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앞에 나왔던, 여기 있죠,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내정 간섭과, 그리고 전용도를 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권,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그런 이권을 침탈하는 것을 규탄을 하게 되는 자주 국권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여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백정도 있고 기생 출신도 있고 지식인 양반 출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프린터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재산권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스럽고 민중의 권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유민권운동, 민중의 권리를 되찾자고 하는 자유민권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국민참정권운동, 곧 정치는 정치가나 왕이나 대신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대신 관료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 거라고? 국민이 참여하자고 하는 국민참정권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되었던 배경들 그리고 만민공동회에서 주창되었던 내용들 자주 국권운동으로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 그리고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고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으로서 국민참정권 운동까지 전개가 되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참정권 운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에 나오는 의회를 설립하자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의회 설립,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텐데 몇몇 반에서는 자, 크게 국가의 정치체제는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쉽게. 제일 먼저 군주 1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결정권은 군주가 갖는 군주정이 있겠고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의 조선이 되겠죠. 그리고 청나라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정치체제가 바로 입헌군주정 되겠습니다. 입헌군주정 같은 경우에는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정 되겠죠. 하지만 군주가 통치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헌법으로 제한 정도까지는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황제도 있지만 행정부,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내각의 수반,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나 총리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부분 21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화정, 이것은 바로 인민이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인민이 곧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은 지금 군주정 단계에서 이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죠? 군주정 하자고 한다는 거죠. 군주가 있지만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 이런 거 만들어서 군주의 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대중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선에 있었던 이거는 국가 중추원은 원래 국가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조선의 부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제를 개편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회의 성격으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듯이 옆에 나오는 개혁적 성향의 박정학 내각이 수립이 되고 이런 독립협회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를 설립하자는 요구에 따라서 정부 인사들까지 참여를 여기에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에 동의를 해서 정부의 인사까지 관료들까지 참여를 한 게 바로 관민공동회 되겠습니다. 관민공동회 앞에 있었던 대중, 백성, 민중들이 일으켰던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거는 관공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무원들까지 참여한 그런 관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프린트 나오듯이 정부 대신과 각계각층 국민들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관민공동회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열어서 그때 결정한 내용이 헌의 6조 되겠습니다. 헌의 6조 이거 중요합니다. 헌의 6조 헌의 6조 우리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가보 2차 개혁의 홍범 14조 그리고 관민공동회의 독립협회라고 쉽게 보면 되겠죠. 이 헌의 6조 되겠습니다. 헌의 6조. 다 개혁안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헌의 6조 내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프린터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주 굳건하자는 거겠죠. 의지하지 말고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잠시만 밑에 거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1, 2조 같이 봐야 되거든요. 자, 이번 외국과의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나린 중추원 의장, 지금의 국회의장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봐서는 황제권도 공고히 하면서 이런 외국과의 조약은 국회에서 이런 걸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입헌 군주정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겠죠. 지향 첫 번째로 관민공동회 포인트 1조와 2조를 통해서 입헌군주정을 지향하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입헌군주정 지향했다는데 황제권을 공고하게 한다는 거는 황제권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근데 황제권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황제의 권위를 높인다는 거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지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재정은 탁지부에서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재정을 일원화, 세금도 탁지부에서 걷고 세금을 지출하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탁지부에서 만든다고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앞에 갑신정변 때는 어디로 일어나? 호조로 일어나 했죠. 6조 중에 호조.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8아문 중에서 탁지아문으로 그리고 헌의 6조에서는 갑오 2차 개혁 때 우리 바꾸죠. 의정부 8아문 체제에서 내각 7부 체제였죠. 그래서 이 7개의 부 중에 있었던 탁지부에서 일원화를 시키자고 합니다. 자, 재정의 일원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2번 재정의 1원화가 앞에 있었던 입헌군주정을 지향했다는 것과 재정의 일원화 이 두 개가 헌의 6조에서 중요한 것이고 밑에 4조 보면은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 인간의 권리. 이 인권이란 것은 엄청나게 근대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 하늘이 내린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하자는 거는 이 개혁 자체가 엄청나게 근대적인 개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도 여기 나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인권까지, 가해자의 인권까지 존중하자는 거는 그만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런데 제일 밑에 부분 보면은, 이게 독립협회를 결성했을 당시에 구성원들이 찍었던 사진들인데, 독립협회는 분명히 의회를 개설해서 입헌군주정 합시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대신들은 이 독립협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겠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의 의도는 전하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다스리려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여기 나오듯이 이 말은 곧 독립협회는 어떤 정치 형태를 지향한다? 공화정을 지향한다. 공화정에서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 결국에는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대신들이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종은 그래. 그렇다면 저 독립협회를 해산하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우리 고종께서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조정해서 우리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화정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우리 고종께서 미안해요.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황국협회가 어떤 단체냐면 개항하고 우리나라 1876년 이후에 개항을 하고 나서 이후에 외국산 물품들이 들어오고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상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상인들 중에서 보부상들은 이전부터 흥선대원군 이전부터 상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관청의 업무도 봐주기도 하고 막 문서도 날라주기도 하고 편지도 날라주기도 하고 공문서도 보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부상. 그래서 이들을 보부상들을 개나리 보찜 메고 전국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단체들이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이 보부상들이 만든 단체가 황국협회거든요. 자, 우리가 이전부터 너희들 지원해줬지. 그런데 얘들이 지금 우리가 너희를 지원하려면 우리 정부를 지금 부정하고 없애려고 한다. 너희들은 계속 지원받고 싶으면은 저 독립협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일으키고 있는 만민공동에 가서 깽판 치고 회방 놔! 좀 저급하게 말해서 깽판 치라고 한 건데 가서 방해하고 해방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황국협회한테. 그러니까 황국협회가 이 만민공당에 열리는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회방을 놓고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지금 내용 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군대를 최종적으로 동원하게 되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1898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는 처음에 독립협회가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결성이 됐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만민공동회부터 여기 나온 자주국권운동, 만민공동회에서 했던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나아가서 의회 설립운동 단계에서 열렸던 관민공동회, 그리고 거기서 결정했던 헌의 6조 내용까지. 그렇죠. 이런 독립운동 상황에 대해서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죠. 근데 결국에는 정부의 해산명령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1898년에 채 만 3년이 되지 못하고 해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갑신정변. 그쵸. 이런 지식인들만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급진계야파들만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갑신정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패하죠. 그치, 실패했죠. 그리고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일으켰던 개혁운동이었던 동학농민운동, 우리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자, 그리고 지식인들과 우리 아까 말했던 민중이 함께한 개혁이 어떤 운동이었죠? 독립협회 운동이었죠. 그죠? 아까 계몽활동을 통해서 민중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 열고 관민공동회까지 열었다. 독립협회까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위로부터도 안 돼, 아래로부터도 안 돼, 위아래가 합쳐도 안 돼. 이제 남은 건 어디밖에 없어요? 당시에 주권자이던 왕이었던 고종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주권자는 국민이고, 한국의 국민이고, 당신은 아직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국왕이 주권자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왕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대한제국과 그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헌의 6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정치 형태를 지향했다? 입헌군주정을 지향했다. 두 번째, 탁지부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인권을 존중하였다. 세 번째, 이 헌의 6조에서 주장한 세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리로스쿨 과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30분 컷, 30분에 수업 끝냈어요. 헌의 6조에서 말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중에 지금 얘기한 이 세 개 바로 리로스쿨에 지금 올려주세요. 알겠죠? 오늘 안에 무조건 올려야 돼요. 11시 59분까지 올려야 돼요. 아니면은 선생님 결과 처리 무조건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너무 고생했어요. 끝!